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전입니다. 주말 오전에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제가 기존에 올렸던 종목에 대한 그 AS 업데이트를 한번 해드리려고 음,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처음 발표한 종목부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오늘은 기존에 발표했던 종목에 대한 그 최근 회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부분이다 보니까 뭐 좀 짧게 끝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이제 약속을 지킬지 못 지킬지 모르겠지만 30분 이내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데이트 할 종목은 월덱스라는 종목이고요. 지난 2월 달에 제가 발표했던 종목인데 최근 한 4, 5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유튜브 채널을 올리고자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정식 발표도 아니고 기존에 발표했던 종목 업데이트하는 내용이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우리 와이프가 꽃꽂이도 오늘 꽃이 도달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꽃이 좀 옛날 꽃이어서 좀 예쁘지 않아 가지고 집사람이 예쁜 꽃이 오면은 꽃꽂이에서 다시 줄 테니까 그때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내가 내일 또 그 동해로 놀러 오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좀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싶어서 이제 뭐 오래된 꽃이긴 하지만 이 꽃을 보면서 업데이트 내용 AS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 찍는 사이에 꽃이 좀 택배로 올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꽃을 만들면 한 20개 이상의 이제 합에다가 꽃꽂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그 도매상처럼 날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온다고 그랬는데 이거 또 그냥 유튜브 찍고 있는데 띠띠띠 소리 날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뭐 화면을 보면서 월덱스에 대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회사의 기본적인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만 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업데이트 할 종목은 바로 그 이 월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거 월덱스를 안 보신 분은 이거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뭐 시간 전략을 위해서 이게 보시면 2월 9일날 올렸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이렇게 드릴 건데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말씀을 그 안 드리고 이제 할 거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또 뭘 말씀드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월덱스 그 2월 올해 2월 달로 했던 이거 두 개를 본 거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 내용이니까 이거는 두 개는 미리 안 보시면 보시고 해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 보셨다는 거 전제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작년 한 2년 벌써 됐네요. 2년에 봤었던 반도체 업종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가 왜 중요한지 제가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왜 중요한지는 이 동영상을 보셔야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동영상을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월덱스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덱스가 뭘 하는 회사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보신다고 생각하고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월덱스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소리 나니까 꺼고요.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초인종 막 올렸지. 지난번 올렸을 때 택배 와고 초인종이 좀 올려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제가 딱 보이네. 낮에 찍으니까 이게 안 좋습니다. 예. 이제 물어보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좀 답변해 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 볼까요, 한번. 조성재라는 분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는 경쟁사인 하나머틀리어즈 주주입니다. 저도 하나머틀 주주 친구가 있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가를 보니 월덱스가 오르고 하나머틀 내려감으로써 밸류 차이가 거의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 2개월 전에 올리신 거예요. 현 시점에 저는 하나머틀을 더 좋게 보는데요. 분석 내용에 따르면 하나머틀은 삼성에만 납품하신다고 소개하셨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삼성에만 납품한다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주력이라는 거죠. 제가 말을 좀 잘못했나 봅니다. 삼성전자 하나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주력이 삼성전자라는 거고요. 뭐 이거 뭐 중요한 부분 아니고 글로벌 장비 중에 T의 그 테련 이제 도쿄 일렉트릭이죠. 토레 통해서 삼성 하이닉스 중국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 비중으로 소개하셨는 실리콘 소모 비중만 90% 이상 비중을 예, 한국에서 크고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특수가스 부분이 나머지 포트폴리오가 예, 뭐 그럴 수 있죠. 뭐 하나 뭐 틀려져 분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월덱스를 분석한 거니까 에너지 리포트 주종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그 SIC가 그러니까 지금 TCK가 SIC를 하고 있고 SIC를 하나 못해주고 하겠다는 거죠. 더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갖고 계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SIC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SIC. 제가 SIC를 솔믹스 해봤는데 SIC가 그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 웨덱스가 하고 있는 건 SI고 그 SKC 솔믹스가 대표적인 이 경쟁사인데 TCK라는데 SKC 솔믹스가 하고 있는 게 실리콘 카바이드 SIC인데 여기에 대한 질문이 첫 번째에 그 조성재라는 분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그 두 번째 거 볼까요 한번. 두 번째 거 보면은 여기서 질문했었던 분 중에서도 댓글 쭉 보면은 비슷한 질문 여기도 있네요. 여기 기존 SI링에서 교체 주기가 개선된 SIC 그러니까 실리콘 카바이드로 대체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이 매우 좋은 질문이에요. 동사인 월덱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SR 실리코닝이고 경쟁사들이 만들고 있는 게 SIC SK 솔믹스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게 이 아이고 꺼버렸네 이거 그 SI 그 실리콘 카바이드인가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냥 뭐 잘 봤다는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지난 동영상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SI와 SI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유튜브 질문이라 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이제 적어봤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만들고 있는 거는 SI, 그러니까 실리콘이고 경쟁사들이 지금 만들겠다는 것이 SIC이거든요. 그러면 SI와 SIC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SR 실리콘과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거는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물성이 틀리다는 거죠. 물성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SIC가 좋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또 잘못 나왔네 이게. SIC가 좋다고 한다면 당연히 SIC로 제품을 만들지 아니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월덱스는 SIC가 있다는 걸 알지만 만들지 않고 SI를 한다고 합니다. 실리콘만 한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은 SI나 SIC는 물성이 틀린데 100% 완벽한 이제 제품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만들 때는 파티클이라고 이제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SIC에서 미세먼지 파티클이 발생을 하면은 웨이퍼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SI 같은 거는 이제 워낙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경우에는 이런 파티클이 생기는 게 아니라 파티클이 날아가서 웨이퍼에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는 SI를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지 SIC에 진입할 줄 몰라서 진입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SI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예, 제가 이제 최근에 한번 그 월덱스에 한번 가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 이렇게 주시는 것 중에서 제가 좀 답변을 좀 제대로 답변 좀 제대로 해야 될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아예 들고 와가지고 요거 아까 봤던 거 어딘가 요거 있잖아요. 김찬호님께서 이게 질문해 주셨던 이런 부분 요거를 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다 물어봤어요. 이렇게 기존 SI링에서 교체 주기가 개선돼 SIC링으로 대체된 것 같은데 이게 지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I 담당자님 이렇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질문 좋은 질문이다면서 많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와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이제 생각은 뭐냐면은 SIC를 자기가 할 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장점과 이거의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SR 실리콘의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SIC로 안 들어간 거지 SIC로 들어갔다가 불량이 나서 파티클로 인해서 웨이프 전체가 망가뜨리면은 뭐 어떡하냐는 겁니다. 자기들은 거래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랫동안 해왔던 이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SIC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발로 뛰어댕기는 이제 투자자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이거 뭐야 또 여러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내가 궁금한 것처럼 제가 이제 대신 다 이제 물어보고 이거 그 질문 사항을 이제 그 좋은 질문이거든요. 이게 악플 다는 거하고 이렇게 좋은 질문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월덱스 1에서 나왔던 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좀 길게 질문해 주셨던 분. 요것도 제가 거의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서로 윈윈이 되는 거죠. 이제 조성재님께서는 이게 궁금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고, 저도 그런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TCK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나모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서 이제 하면은 이제 저도 이해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또 AS 동영상을 통해서 또 조성재님께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서로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99.9%짜리 그 불소인가요? 그 불소가 있고 뭐 99.99%의 이제 불소가 있는데 이건 일본이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요게 일본이네요. 일본에는 99.99% 순도, 우리나라는 99.9% 순도짜리 이제 불화수소인가요? 그게 불화수소. 갖고 이제 요즘 문제가 생겼던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99.9%는 역으로 말해서 0.1%의 불량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가 되겠죠? 그런데 99.99는 0.01%의 불량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0.1%의 불량률과 0.01%의 불량률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율단에 가면은 수율 이게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10배의 불량률. 0.1%하고 0.01% 사이는 10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 10배 차이가 나면은 그 만 개 중 한 개가 불량이 나면은 이 한 개의 불량으로 인한 손실이 뭐 5천만 원이라면은 이게 10개면은 5억의 손실이 생긴다는 겁니다. 5억의 손실.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나 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10배의 손실을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나라 제품의 국산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이제 그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불량률이 10,000분의 1밖에 안 나오는 일본 제품을 쓸 수 있는데, 구태여 그, 그 불량률 10배나 많은 우리나라 제품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이제 못 쓴 게 아니라 쓰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제품을 우리나라 제품 거를 쓰면서 라인을 이제 라인을 테스트하게 해줘야 됩니다. 테스트. 근데 테스트 해주기 위해서는 라인을 멈춰야 돼요. 라인을 멈춰야 되는데, 라인을 멈추면은 이 라인 하나 까는데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6개월 동안 멈춰버리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불량률이 높은 우리나라 제품을 일본 제품처럼 이제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그 서포터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라인이 멈춰야 되고, 그리고 수유를 잡을 때까지 높일 때까지 이제 테스트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테스트 해주는데도 상당한 이제 삼성이나 현대의 SK 하이닉스의 그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이나 현대,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일본에서 바로 수출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구태 한국 거를 쓰지 않고 일본 거를 그냥 편하게 써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이 무역 보복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그 무역 보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산이 나오니까 요게 돼버린 거예요. 라인을 멈추고 싶어서 멈춘 게 아니라 감산하니까 멈추게 되는 거잖아요. 감산을 해서 멈추게 되면은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역발상이 생기죠. 역발상. 그리고 수율이 높을 때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버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이 이렇게 좋은 거를 안 주겠다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것. 그래서 이제 이 업데이트 하면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 이거 아베가 우리나라한테 무역 보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 굉장히 높았던 허들이었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덱스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그 동영상에서 이 월덱스 요 두 부분은 반드시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지. 이게 안 보시면은 제가 SI가 뭐고 SIC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꼭 보시고, 그다음에 1년 전에 제가 올렸던 동영상 중에서 그 반도체 업종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이 반도체 업종 이거를 안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 왜 중요한지를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안 보시면은 지금부터 하는 거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셨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월덱스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월덱스를 이제 유튜브에 올린 게 2월 9일이거든요. 2월 9일. 2월 9일이니까 2월 11일, 2월 9일. 이때 시점에 제가 올렸습니다. 약 5,200원, 한 5,300원 안 되는 가격에 올렸고, 지금은 6,500원이니까, 현재까지 그때 경에 매수했던 분이라면 주가가 최근 한 2달 동안 빠지긴 했는데,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손실은 않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뭐 올리고 이번에 제가 뭐 엊그저께인가 신과 함께 뭐 올라가서 했더니 뭐 돈도 못 버는 놈이 뭐 다 별로던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이때 사셨던 분이 지금 해서 손실률이 한 18% 나올까요? 최고점에서 샀으면은. 그럼 이런 분들이 요거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올렸던 거는 이때요, 이때. 2월 9일. 요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만 샀어도 뭐 지금 손해를 안 봤을 텐데, 다들 그냥 이때 사갖고 그냥 이러고 또 사자마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사서 이제 내 동영상 위해서
손해만 보고 있다 막 그러는데, 아이고, 저참 투자하시는 분이 100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되니까 뭐, 아이고, 97, 8%가 저와 다른 방식으로 투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다른 방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거 좀 요거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흑산병 4개 나왔으니까 하락 추세. 지금 뭐 분석한다는 놈들은 보면은 요게 뭐 전저점을 찍으니까 뭐 이게 MACD 곡선상 지금 과매도 거니까 매수,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침체, 뭐 요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때 얘기할 때부터 저는 요거를 본다는 거죠. 저 실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가. 지금 시총이 한 1078억인데 1078억이면은 이제 연간 이제 매출액은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늘어나고 있는지, 지배 당기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는지, 분기 실적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3분기, 4분기는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결국 이 회사의 그 성장성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 이 회사가 어떻게 변할지 이에 대한 거를 보셔야지, 자꾸 이제 이런 분들도 이때 따라가요. 이때 왜 사냐면은 적산병이잖아요. 하나 둘 셋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올라갔다가 물리면은 홀딩 하다가 추세선 이제 전고점 뚫고 내려오면 일단 손절하고, 또 적산병 3개 나왔을까 추격 매수하고 내려가니까 손절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하시고, 흑산병 4개 나왔으니까 추세 하락 매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섬유 만드는 회사인지 뭐 그 아이스크림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오래 하면은 그냥 서로 속만 사가니까,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 하시던 대로 하시고, 저는 이제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니까 뭐, 그러니까 서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자고요. 그냥 너희도 원하는 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 테니까. 여하튼 좀 말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 월덱스가 하고 있는 거는 SI 실리콘 파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 만들고 있고, 그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2월 9일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된 사항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제가 좀 메모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벌써 1년이 됐네요. 아이고. 반도체 업종 분석 이걸 보시면서, 제가 이때 핵심적인 내용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지금의 석유다, 에너지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이제 우리 반도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동영상을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친구들하고 같이 투자 공부할 때 쓰는 이제 발표 자료거든요. 그래서 좀 음질이 굉장히 안 좋긴 한데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1년 기업이라든지 산업이 1년 사이에 잘 안 변해요. 뭐 개변하지 않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월 9일 날 이제 올렸던 월덱스에 대한 이제 AS 이게 업데이터 자료니까, 그 2월 9일 날 월덱스 분석한 거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후속입니다. 그 위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하웨이 이제 보복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의 보복 사건, 이게 두 가지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2월 9일 날 제가 월덱스에 대해서 분석했을 때 월덱스와 지금의 월덱스는 이 두 개 때문에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2월 9일 날 월덱스 종목 분석을 올렸을 때 하웨이 사건이 안 터졌고요. 일본 보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때 분석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19년 7월 27일이잖아요. 지금은 2019년 7월 27일. 이 시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달라진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AS 업데이트 한 거를 이제 올리고요. 제가 지금 유튜브에 올렸던 모든 종목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다 시켜야 됩니다. 그게. 근데 하나하나 업데이트 한 데만 제 생각에는 최소한 뭐 4, 50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씩 다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쁩니다. 바빠서
업데이트 못 시키고 있는 게 좀 가슴이 아픈데요. 그래도 업데이트를 이제 본인들이라도 이제 스스로 저처럼 이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래야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지, 장기 투자가 장기 투기는 아니거든요. 묻지마 장기 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 이제 분석 제가 올리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업데이트를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2월 9일 날 월덱스 올렸을 때의 월덱스는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감산이냐 재고 조정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산하고 재고 조정이 뭐냐면은, 감산이냐 재고 조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비어 게임을 이해하셔야 돼요. 비어 게임. 비어 게임은 맥주 게임이잖아요. 맥주 게임이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그 유튜브에다가 비어 게임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비어 게임, 이제 맥주 게임인데, 그 맥주 원샷하자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거 끝나시면 이걸 한번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그 소비자들부터 생산자인 그 팩토리 공장에서 어떻게 주문이 나가는지에 대해서 요 비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여자분이 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들이 그 소비자 그 최종 소매상에서 리테일에서 이제 소비자부터 주문을 받아서 도매상과 이제 뭐 공장에까지 주문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막 손으로 움직이고 있죠. 예.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뭐 검색해 보면 비어 게임이 뭔지는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고 문제라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재고.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재고 조정들을 하는데, 이 재고 조정이 통상적으로는 이제 밑에도 썼습니다. 재고 조정은 12월에서 1, 2, 3월 정도는 이제 재고 조정이 있는 그 달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세트 업체 쪽에서 이게 월덱스 같은 회사들한테 그 재고가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재고를 줄이자 그러면서 이때가 매출이 좀 슬로우하게 나오는 때입니다. 근데 작년 같은 거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번. 그 1분기 실적이 282억에 58억, 요거는 1분기 맞네. 1, 2, 3. 이게 그 지난 이제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좋았잖아요. 작년 1분기에는 238억인데 280억, 50억이나 늘었고, 영업이익도 늘었고, 그 단기 수익도 늘었습니다. 이 이유가 보통 이때쯤 재고 조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재고 조정이 좀 달랐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재고 조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이 재고 조정은 이제 거의 12월, 1, 2월 있던 게 3, 4, 5 이렇게 재고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번 2분기를 프리뷰를 해보면은 좀 그 전년 동기보다는 조금 슬로우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고 조정 끝나면은 그다음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잘 팔려야 되는데, 문제가 이제 생긴 게 하웨이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들 아실 겁니다. 이 하웨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5G 기술 패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기술 패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거. 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태클을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5G가 투자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LG U 플러스가 지금 하위 장비를 써갖고 지금 말이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왜 소문자 났나요? LG U 플러스. LG U 플러스가 투자한 게 5G 장비 투자를 한 거잖아요. 5G. 이 5G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하웨이가 규제를 해보니까 투자를 제대로 못하고 이제 노키아 딴 장비 써야 되는데, 그건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G 투자에 대해 사람들이 5G 투자를 지연을 하게 되니까 메모리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 매물 수요 감소는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된 거기 때문이고, 데이터 센터가 지연이 된 거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매물 수요가 감소가 됐다는 거고, 이 감소는 재고 조정이 아니라 감산이라는 겁니다. 감산. 그러니까 재고 조정은 이제 참으면 돼요, 그냥. 왜냐면 석 달 정도만 버티면 되니까. 근데 감산은 다시 증산으로 날 때까지가 언제가 될지 하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 쪽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3, 4분기는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지금 뭐 올해가 지금 벌써 7월 27일이니까 이제 3분기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1, 2분기,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 3, 4분기는 결정적인 게 요게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하든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회사 쪽이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언제 해결될지 어찌 알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제 종목 분석할 때와 지금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BTC, 비트코인이나 스마트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비트코인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거는 그런 많이 많았거든요. 비트코인, BTC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좋다. BTC가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왜 데이터 센터냐?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달에. 제가 이제 그 저와 같이 투자한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올렸던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보시면 왜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중요한지가 제가 30분 넘게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보시고요. 핵심은 이 데이터 센터 부분인데, 이게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미 10% 감산했고, 인텔 같은 것도 중국의 대량 폐업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는 그 감산을 했다고 가정해봐요. 감산. 감산을 하면은 동사의 부품은요. 동사의 그 그 뭐죠? 제품이라요. 제품이 납품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납품이 될까? 감산 10% 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감산이 10% 나오면은 동사의 납품도 10% 주겠죠. 납품도 10% 감소하겠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고객사가 감산이 났으니 동사도 이제 납품 감소가 이어질 게 뻔히 보이고, 그렇다 보니 이제 3분기, 4분기에 가면 아이고 이거 참 이게 어떡하나. 감산이 있으면은 우리도 분명히 그 발주가 줄어들 게 뻔히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도 실적이 나빠질 거다라는 우려가 퍼진 시점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감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고 차트를 보고 뭐 캔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를 하셔야죠, 이걸.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쭉 올라갔었나 보면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실리콘 부품이 늘어나니까 주가는 이제 올라가고 있었던 거고, 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오게 다시 이제 하락 조정 받고 있는 부분들은 그 고객사의 마이크론이 감산을 한다 그러고, 인텔도 뭐 감산이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동사의 매출도 줄어들겠구나라는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사서 이제 떡락을 하려면은 이제 이 회사들이 접어야죠. 이제 사업을 접어야겠죠. 마이크론도 이제 문 닫고 인텔도 문 닫고 하면 이 회사도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크론이나 인텔이 문을 닫을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문을 닫겠냐고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이제 뭐 하반기 3분기, 4분기 가면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5G를 앞으로 안 하겠다는 거냐? 그죠? 그러면은 지금 모든 문제의 시발점들은
이 기술 패권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기술 패권 문제로 인해서 팔부 투자가 지연이 된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한 4-5개월 사이에 좀 재미가 없었는데 한 2-3개월인가요? 2-3개월 정도 재미가 없었는데 그래서 팔부지를 안 할 거냐는 거예요. 저의 이제 판단은 할 거라는 거다. 할 거다. 할 거다. 그런데 하웨이가 아니라 뭐 노키아 거를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 거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디램 수요가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내가 밑에 있네. 이거 너무 밑에. 예. 그 디램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 늘어나면은 동사의 실리콘 제품도 늘어날 거라는 거 저는 이제 추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자꾸 요거를 이제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언제쯤 끝날 건지. 이거 모르죠.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몇몇 분들은 이제 뭐 짐작은 하겠죠. 뭐 언제 좀 해결이 될 거다. 그런데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이 문제의 본질은 5G를 중국한테 그냥 내주지는 않겠다는 거고, 그러면 중국이 안 갖고 가더라도 누구는 할 거고, 누가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디램이 들어갈 거고, 이 디램이 들어갈 거라면 여기 들어가고 있는 부품들, 그 소재들은 이제 판매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 핵심적인 이제 투자 아이디어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다른 분들은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제 뭐 케이블 TV 보면은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 잘 들어보면은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더 떨어집니다. 올라가는 거를 뭐 추종 매매를 하세요. 뭐 올라가는 거 사세요. 떨어진 거 파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요걸 요렇게 보시면은 아까 일봉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추세인지 떨어진 추세인지 보였던 것 같은데 월봉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일봉, 주봉, 월봉을 일봉, 5일봉, 15일봉 이렇게 해도 또 다르게 또 보여. 그래서 그건 정말 그 좀 인간의 착시 효과로 인한 거로 보이고,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회사가 지금 어떤 방향을 펴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이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이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디램의 수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제인 하웨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은 하웨이 사건으로 인해서 5G 지연은 지연이지, 그 지연이지 취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취소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도 제가 좀 잘 이렇게 말씀 설명드렸는데, 지난번에 야스 같은 거 제가 말씀드릴 때도 지연이 됐다고 손절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는 손절해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참 웃긴데, 여러분 그 지연이 되었습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이게? 답은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답변이 있겠지만, 지연이 되었다고 손절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나는 단기 매매자다. 난 단기 매매자. 그러면 이제 손절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런데 장기 투자자다. 그러면 이건 기회가 아니겠냐.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단기 투자자인데 자꾸 장기 투자자처럼 하면은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보세요. 저는 이제 장기를 얘기했는데 뭐 단기에 이때 샀다고 치자고요. 샀는데 한 달, 두 달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투자자 미쳐버립니다. 거의 단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요걸 엄청나게 가고 문자 보내고 이제 쪽지 보내고 패매 보내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게 옳다, 이게 뭐 이게 틀리다, 이거 옳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 아이고 요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좀 잘 보시고, 나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기업의 큰 변화를 보셔야 될 거고, 단기 투자